기자초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컴백을 앞둔 피프티피프티 이 2기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5인조 재편 후에 이미 선공개곡 스타리 나잇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개된 지 9일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죠. 그리고 빌보드 코리아 론칭 행사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5인조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는데, 자, 그래서 9월 20일 미니 앨범 발표를 앞두고 전홍준 대표와 직접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5인조 피프티피프티 활동이 재개된 소감, 그리고 스타리 나잇으로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그거에 대한 생각, 아울러 빌보드 코리아 론칭 행사에 이 멤버들과 같이 섰을 때에 대한 느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4명의 신규 멤버를 충원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전홍준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지금부터 전홍준 대표의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과연 1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피프티를 바라보는 전홍준 대표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너무 드라마 같은 일이 많았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저희 회사나 스태프나 모든 사람들이. 감회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요번에 느낀 거는 하면 된다, 진짜로. 저희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멤버들을 작년 12월부터 해서 2월 말까지 3개월 만에 이 그림 같은 뉴 멤버를 인연이 돼서 참 우리 회사가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녹음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컴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모든 스태프들이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가능하구나 이 시간 안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꼭 우리의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자 해서 서로 힘내고 기분 좋게 일주일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많은 일들을 드라마 같은 일이었다고 표현을 했고요. 불과 3개월 만에 이 그림 같은 멤버들을 다시 모은 거에 대해서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선공개곡 스타리 나잇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록을 내게 된 원동력은 어디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선공개곡으로 왜 스타리 나잇을 선택을 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그 응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관심도, 호기심, 과연 어떤 음악을 어트랙트해서 만들까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니뮤직 아리스타하고 이제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네. 소니하고 이제 매주 일주일에 2-3번씩 회의를 하는데, 스타리 나잇을 선공개곡으로 오픈을 하겠다고 하니까 왜 그거를 굳이 하느냐, 타이틀곡에 집중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려 주셔서 네. 응원에 보답하고자 선공개곡을 잘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스타리 나잇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일단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걸 네.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선공개곡으로 할까, 타이틀곡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선공개곡은 가사가 일단은 그 힐링이 되고 또 피프티피프티의 그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의, 밝은 느낌의 곡으로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음악으로 좀 한번 선물을 드려보자 해서 그 곡을 만들게 됐고, 또 그 곡을 들으신 분들이 댓글들을 보면 이게 자꾸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댓글들을 보고, 역시 우리 기획팀이 잘 이걸 초이스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기다림과 호기심과 응원이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전 대표한테 빌보드 코리아 론칭 행사에서
그동안 전 대표는 사실 키나만 공식 행사에 보냈지 본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행사만큼은 함께 공식 초청을 받아서 멤버들과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소감은 어땠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 빌보드 K-파워에서 어치브먼트 상을 주셨는데 네네. 삼성 프레임에서 이제 블루투스 액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사무실에 이제 와서 걸어놨어요. 네.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각오가 다시 다져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타이틀곡으로 9월 20일 날 나오는 타이틀곡으로 빌보드에 다시 한번 도전하자 이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 조형물이 됐어요, 사무실에. 네. 그다음에 그날 소감은 솔직히 뭐 속으로 너무 울었지. 음. 눈물이 났죠. 네네. 왜냐하면 그 감회가 이게 작년 6월 19일 날 가처분 들어와서 8월 28일 날 가처분 기각이 나고 10월 달에 희나가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원하는 대로 해줬고 그리고 또 기다려도 안 오고 또 저희는 새로운 멤버를 뽑아서 50-50 이기를 재건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또 요즘 약간 이상한 뉴스가 또 들리고 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요계 올해로 딱 31년째인데 네. 제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네. 요번 1년 한 3개월 만에 겪은 일들은 좀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좀 느끼는 게 많은데 그날 새로운 멤버들하고 그것도 빌보드 코리아 런칭 파티에서 참석도 했지만 또 상까지 주시니 이거는 정말 하늘의 축복이 따로 없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다음에 그 4명의 새로운 멤버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훌륭한 케이팝 여자 걸그룹의 멋진 그 일원들로 성장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좋은 음악으로 육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항상 이렇게 더 다지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린 적도 있지만 전 대표는 꼭 사진을 찍을 때 5손가락을 활짝 펴니다. 이게 피프티 피프티를 뜻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5인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물어봤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멤버 4명, 문샤넬, 예원, 하나, 그리고 아테나 4명의 멤버를 불과 3개월 만에 충원을 해서 연습을 해서 이 미니 앨범을 내게 됐는데 이 멤버들을 어떻게 뽑게 됐는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이 모든 걸 전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이 손가락 5개를 핀 건 옛날에 50-50여서 네네. 손가락 5개를 폈는데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손가락 5개가 이 5명이 될지 암시를 한 건지 네. 운명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간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네. 사무실에 손님 들어오면 이제 기념사진들을 찍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저도 모르게 손가락 5개가 자꾸 펴지는 거야. 이게 습관적으로. 네. 근데 손가락 5개가 옛날부터 폈는데 5명이 된 거야. 네. 진짜 50-50 현실과 가상 그다음에 5명 양심과 비양심 선과 악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그 50-50가 표현이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너무 손가락 5개를 저도 모르게 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 전 댓글을 다 보는데 그 댓글들 보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발 과정은 일단은 그 샤넬하고 네. 예원이는 저희가 그 빌리프랩 하이브하고 소통을 하면서 네네. 이제 작년에 실은 제가 하이브 아메리카를 방문을 해서 네. 좋은 인연을 맺어줬더니 이제 저희가 노크를 했더니 자원을 공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빌리프랩 쪽에서. 그래서 제 눈에는 네. 2명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일단 노래를 잘 하니까 네. 그리고 한번 또 쓴맛을 봤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루넥스트에서 뽑힐 줄 알았는데 떨어진 친구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닿은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걸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를 봤을 때 문샤넬과 예원은 저는 그 점을 되게 높이 평가를 했어요. 네. 저 친구들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일단 임하람은 아티스트 좀 꼬맹이긴 하지만 아직 어리지만 제 눈에는 아티스트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연주자면서 작사 작곡 능력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아직 많이 다듬어야 되지만 네. 프로로 나서기에는. 근데 충분한 그런 자질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그 주관이나 가치관이 아주 뚜렷한 친구예요. 네. 조금 뭐 악기 다룬다고 해서 겉멋이 들린 친구가 아니라 자기 꿈이나 자기 가치관이 아주 똑부러지는 친구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저 정도 가치관을 갖고 있는 친구면 괜찮겠다 해서 선발을 하게 됐고, 이제 아테나가 어떻게 보면 지구 반대쪽에서 날라온 굉장히 큰 선물. 저한테는 다 네 명의 천사지만 또 막내로 마지막에 합류를 했어요. 2월 달에. 네. 근데 진짜 춤도 못 추고 노래도 웬만큼 하는데 톤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네. 그래서 4주만 네.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제 엄마하고 같이 스웨덴에서 왔어요. 비행기 타고. 네. 그래서 너 지금 아직 굉장히 어설픈데 연습생 생활 하루도 안 해보고 한 4주만 선생님을 붙여줄 테니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합숙 생활도 처음 해보고 연습도 처음 해보고 근데 4주가 지났는데 상상 이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음.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네. 그래서, 얘가 1, 2년 지나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팔색조 같은 친구를 내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네. 나이는 만 이제 17이지만 5개 국어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목소리로 음악을 표현을 할까? 또 점점점 세상을 알아가면서 예를 들면 이별도 알고 슬픔도 알고 사랑도 알고 우정도 알고 성취감도 느끼면 얼마큼 자기를 많이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음. 그래서 그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 변화가 어디까지 될지 궁금해서 뽑게 됐어요.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네네.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 정말 너무 보석 같은, 그 다음에 재능이 뛰어난, 잠재력이 뛰어난 친구들을 선발을 하게 돼서, 선발을 아주 신중하게 짧은 시간에 했지만은 좀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9월 20일 이 피프티피프티가 미니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합니다. 과연 그 활동을 앞둔 전 대표의 마음가짐, 그리고 과연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50-50 걸그룹을 이게 좀 뭐 제가 할 얘기는 되게 많지만 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왔겠어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가 기획을 한 거니까 네네. 걸그룹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차별화를 할 것인가 네.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왔더니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노래를 잘해야 된다. 네. 노래를 잘하고 가사가 들릴 때 그 감동이 전해지는 거고 그 감동이 전해질 때 또 한편 퍼포먼스가 더 가미가 된다면 얼마나 더 보기가 좋을까. 요즘 비디오 시대니까 영상 시대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오히려 문제점에 봉착을 하고 해결 방법은 음악이 음악다워야 된다. 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느 때 들어도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거를 만든 게 제가 50-50예요. 네.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지 리스닝 시대가 왔고 또 큐피트로 활동을 제대로 하려다가 이제 슬픈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제 다시 출발선상에 다시 이제 끈을 동여매고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결국은 50-50는
들리는 음악,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으로 힐링이 되는 음악으로 대중들한테 전달하자. 그게 우리만의 색깔이다. 그래서 큐피트로 제대로 못 보여드린 그 활동이나 음악적인 색깔을 요번까지 좀 이어가자. 해서 요번 앨범의 컨셉은 라디오 프렌드리 뮤직, 힐링이 되는 뮤직, 그걸로 한번 다시 평가를 받아보자 해서 만들게 됐어요. 결국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음악으로 평가받고 싶다. 이 음악으로 빌보드 차트, 즉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발표 후에 피프티피프티가 또 어떠한 단계를 밟아갈지, 어떠한 성과를 낼지도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리겠습니다.